울버햄튼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최하위 울버햄튼이 추가 시간 4분 안드레이 골에 힘입어서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버햄튼은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19위 번리와의 승점차를 3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울버햄튼한테 1대2로 패하면서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내내 추가 시간 실점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버풀이 뒷심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 울버햄튼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평소대로 이제 3백 실질적인 5백을 들고 나왔죠. 근데 이제 평소보다 중원을 더 많이 쌓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마테우스 마네가 조금 더 2선에 배치되면서 3-4-2-2를 쓸 때가 많았는데, 이 경기는 아예 3-5-1-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레 고메스만 바로 밑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아담 암스트롱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선 건데요. 반면에 이제 그 리버풀은 최근 계속 쓰고 있는 4-2-3-1 포메이션 들고 나왔죠. 비르츠가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명단에서 계속 빠져 있는 가운데 에키티케를 중심으로 소보슬라이와 이제 그 하포 살라가 2선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가 중원,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에 케르케스와 프림퐁, 그리고 판다이크와 코나테가 센터백, 그리고 이제 알리송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전반전은 좀 지루했던 경기긴 했어요.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고 리버풀이 공격을 했는데, 리버풀의 공격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은 양팀 모두 그렇게 공격 기회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리버풀이 조금은 공격을 했던 거였죠. 경기 시작 7분경에 맥칼리스터가 이제 가로채기를 한 거예요. 상대 선수한테 가로채기해서 패스 준 거를 하포가 그대로 이제 볼을 끌고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에 들어가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사 골키퍼가 쉽게 막아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5분경에 사실 이게 득점 기회였어요. 일단 에키티케가 미쳤어요. 에키티케가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드리블로 쭉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도어티를 제치고 들어와서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쭉 밀어준 겁니다. 하지만은 프림퐁이 이거는 최소 유효 슈팅은 가져갔어야 되는데 장애 홈런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18분경에 디오구 조타를 양팀 팬들이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타의 등번호가 18번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타가 울버햄튼과 리버풀 모두에서 뛰었던 선수였잖아요. 예,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A poignant moment as supporters of both sides pay tribute to Diogo Jota. 아무튼 이런 뜻깊은 시간을 양팀 팬들이 가졌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36분경에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리버풀이 박스 안 침투도 좀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보슬라이가 다소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 가져가면은 당연히 주제사 골키퍼가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전 공격 위협도 그래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리버풀이 계속 공격을 하긴 했어요. 리버풀의 슈팅은 6번, 그 중에 유효 슈팅 2번은 다 골키퍼 정면을 향하는 슈팅이었죠. 그리고 기대 득점도 0.21골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버햄튼은 우리 전반전은 전원 수비한다, 완전 이 모드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원 수비하면서 전반전 슈팅 0, 기대 득점 0, 당연히 0이죠. 모든 게 다 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이 후방에서 조금 빌드업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긴 했어요. 흐라벤베르가 최근에 좀 그렇게 지난 시즌보다 폼이 좋지 못하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까지도 좋았는데 이후에 한 후반기부터는 흐라벤베르도 폼이 좋지 못한 가운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흐라벤베르를 빼고
커티스 존스를 투입하면서 중원에 조금 변화를 가져갔던 리버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커티스 존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잖아요. 그리고 커티스 존스 투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버풀이 득점 기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거는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그 살라가 코너킥 올린 거를 니어포스트에 있는 에키티케가 뒤로 이제 백헤더로 넘겨줬고, 커티스 존스랑 학포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학포가 차는 게 골대 맞고 튀어나왔고,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슈팅 가져간 거를 판다이크가 살짝 방향 바꿨는데 수비벽에 맞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보면요, 에키티케가 헤더로 뒤쪽으로 넘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커티스 존스가 헤더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학포가 발을 뻗어서 낙하채듯이 슈팅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로스바를 맞았고, 수비가 걷어낸 거를 그대로 소보슬라이가 슈팅 가져간 게 판다이크가 자기한테 오는 거 보고 방향만 바꿨거든요. 하지만 수비한테 막혔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포의 욕심이었어요. 그냥 커티스 존스한테 내비뒀으면은 골이었을 거예요. 실제 디애슬레틱에서도 이거 커티스 존스 머리 쪽에 있었어요. 이거를 학포가 발을 왜 뻗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발 뻗다 보니까 이게 슈팅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올라가서 골대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애슬레틱에서도 리버풀은 몰리뉴에서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했다. 커티스 존스가 선제골을 안겨줄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학포의 발이 먼저 닿아 볼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갔다. 이거는 진짜 학포가 너무 욕심부린 거예요. 이거 내비뒀어야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울버햄튼도 조금은 변화를 가져갔죠. 도어티 쪽이 조금 뚫리다 보니까 도어티를 빼고 전문 센터백인 모스케라를 넣었고요, 3백에. 그리고 이제 암스트롱 빼고 최전방 공격수 아로코다를 넣었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안드레 고메스를 빼고 벨레가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도 65분경에 케르케스를 빼고 로버트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학포, 욕심부렸던 학포를 빼고 은구모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6분경이죠. 코너킥에서 맥칼리스터가 패스를 잘 내줬거든요. 살라, 살라는 사실 여기가 살라존이잖아요. 살라가 여기서 파포스트로 감차 기가 막히게 넣어요. 그래서 살라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3번인가 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게 홈런이 됐어요. 진짜 살라답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 살라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놓치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70분경에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마네를 빼고 호드리고 고메스를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울버햄튼은 3-4-2-1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3-5-1-1로 나왔던 거였는데 3-4-2-1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은 프림퐁이 이 경기에서 조금 부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림퐁은 부상이 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72분경에 프림퐁을 빼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풀백 조 고메스를 투입을 한 건데요. 근데 78분경에 울버햄튼이 마침내 첫 슈팅을 가져갔고, 이 경기 슈팅 하나도 없었는데 78분에 첫 슈팅을 바로 이제 골로 연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장면으로 보면요, 오른쪽 윙백인 차우아가 길게 쭉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아로코다레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로코다레가 공중볼 경합에서 받아낸 다음에 수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반대편에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호드리고 고메스를 향해 패스를 찔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드리고 고메스가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거를 코나테가 빠르게 커버를 들어오면서 방해를 조금 했지만은 고메스의 슈팅이 조금 더 빨랐고, 그러면서 이 슈팅이 알리송 골키퍼를 넘어서 그대로 이제 골문 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원샷 원킬의 전형을 보여줬던 울버햄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리버풀은 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비수인 코나테를 빼고 공격수인 키에사를 넣으면서 풀백 없는 3-2-3이라는 극단적인 공격 전술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버햄튼은 이제 같은 포지션을 바꾼 거죠. 왼쪽 윙백인
볼페를 빼고 왼쪽 윙백인 우구 부에노를 투입을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80분경에 교체 투입된 은구무아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메스가 크로스 올린 게 이제 울버햄튼 공격수인 아로코달에 맞고 굴절돼서 흐른 거를 은구무아가 진짜 슈팅 잘 가져갔거든요. 바로 이제 수비 다리 사이로 슈팅을 정말 잘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는 수비 다리 사이로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제사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제사가 미친 반응 속도로 막아냈고, 이게 주제사 골키퍼 손끝을 스치면서 그대로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주제사 골키퍼가 한 골을 막은 선방이었어요. 하지만은 리버풀이 마침내 83분경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교체 투입됐던 벨레가르드가 패스 미스를 범했어요. 패스 미스를 범한 거를 이제 살라가 그대로 가로채서는 드리블로 쭉 치고 들어가다가 반박자 빠르게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주제사 골키퍼가 손을 뻗어서 막으려고 했지만은 주제사 골키퍼 손등을 맞고서는 그대로 이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추가 시간에도 리버풀의 공세가 이어지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은구무아가 크로스 기가 막히게 올린 거를 판다이크가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건 이제 그 골키퍼 정면을 향했고요. 이런 가운데 울버햄튼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1차적으로 뭐 학포의 패스도 조금은 위험하긴 했고, 하지만은 알리송 골키퍼의 클리어링이 정말 아쉬웠죠. 학포가 상대 선수 공격이 압박을 오고 있는데 알리송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알리송이 급하게 걷어낸 거예요. 이 걷어낸 게 공교롭게도 울버햄튼 오른쪽 윙백인 차우아한테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차우아가 그대로 헤더로 안드레한테 밀어줬고, 이걸 안드레가 볼을 치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조 고메스 다리를 맞고 굴절돼서는 알리송 골키퍼가 따라가려고 했으나 이제 키를 넘기는, 이렇게 윙 넘어가는, 그래서 알리송은 막으려고 하지만 못 막는, 그대로 이제 그러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건데요. 이대로 경기는 울버햄튼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뭐 경기 내용 자체는 리버풀이 두들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슈팅 숫자도 19대 4였고 유효 슈팅도 7대 3이었고 점유율도 66대 34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울버햄튼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데다가 마무리도 좀 안 좋았죠. 이 경기에서 뭐 그러니까 아까 그 프림퐁이 날렸던 거, 살라가 한번 날렸던 거, 그리고 학포, 그게 가장 아쉬웠죠. 반면에 울버햄튼은 65분까지는 무조건 지키기 모드로 갔다가 70분경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투입하면서 거면서 정상적으로 전환해서 그때 이제 역습을 통해서 2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시종일관 리버풀이 공격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4번의 공격 기회 중에 2번을, 그것도 사실 골 나온 장면들은 다 공격 당하다가 역습하면서 골 넣은 거예요. 울버햄튼이 여기 리버풀 공격하고 있을 때 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다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울버햄튼한테 비기는 것도 리버풀은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리스크를 두고 라인을 쭉 끌어올리다가 도리어 역공에 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버풀은 이번 시즌 내내 그 늦은 시간 실점, 그러니까 경기 막판 실점, 그리고 추가 시간 실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경기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뭐 이번 경기에서도 78분에 상대한테 첫 슈팅 허용한 거를 실점했고, 그 이제 추가 시간에 또 추가 실점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리버풀의 기록을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리버풀이 85분 이후 득점도 가장 많은 팀이에요. 10골로. 늦은 시간에 골도 많이 넣긴 한데 늦은 시간에 무리하다가 실점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28라운드까지 기준이거든요. 지난 라운드.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번 경기 이전까지도 85분 이후의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편에 속했어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도 한 골 더 실점하면서 8골을 실점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8골의 대다수가 85분 이후 실점을 넘어서 정규 시간이 끝나고
90분 이후 추가 시간 실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 리버풀이 이번 시즌 추가 시간 90분 이후의 실점이 7골로 리즈 유나이티드 8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추가 시간에 7골을 실점하면서 5패를 당한 거예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기준 90분 실점으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기록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리버풀이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갈수록 성급해지고, 그러면서 경기 막판에 무리하다가 추가 시간에 실점하면서 패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패 당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승점이 5점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울버햄튼은 이 경기 추가 시간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울버햄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90분 이후에 결승골을 넣은 최초의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기는 최악의 팀이었잖아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울버햄튼은 더비 카운티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하 승점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12월 30일 맨유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울버햄튼 최근 공식 대회 13경기에서 5승 5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승 5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좀 강팀한테 고춧가루를 잘 뿌리고 있어요. 어쨌건 울버햄튼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9위 번리와 승점 차가 이제 3점밖에 나지 않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잔류 마지노선인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승점 차는 11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11점을 뒤집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반면에 이제 리버풀은 사실 울버햄튼전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패하면서 이제 첼시랑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죠. 6위인 이제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UEFA 리그 랭킹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다 보니까 5장이 확정적인데, 근데 첼시한테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칠 수도 있다. 첼시는 에스턴 빌라 원정 경기를 내일 새벽에 4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6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5위 자리를 지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리버풀이 남은 기간 동안 이 고실적인 뒷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울버햄튼은 과연 어느 정도나 더 승점을 쌓으면서 시즌 막판 강팀들에게 고춧가루를 계속 뿌릴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